정도 창작도 아닌 것이 모작도 아닌 것이 그 중간 단계의 응용 모작을 해요. 그럼 이때는 뭐가 배우게 되느냐? 이때 못 배웠던 게 좀 배워져요. 말 그대로 연출이 배워져요. 연출이 배워지기 때문에 응용 모작까지 들어갈 만한 친구들은 데생이나 드로잉 면에서 어느 정도 좀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응용 모작이 엄청 도움이 됩니다. 자, 발췌 모작 시 유의할 점은 여러분이 원고 마감을 하고 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한 해당 한 70컷, 80컷 뭐 이렇게 그린다고 쳐요. 한 100회 정도 연재를 한다 쳐요. 몇천 컷이고 뭐 만 컷이라고 쳐. 그 만 컷 중에 이 컷 내 그리고 싶어 라면서 생각으로 그리는 컷이 몇 개나 되겠냐고.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그렸던 그 대가리 그 어디선가 써먹었던 그 표정 그거 그러니까 반복 작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발췌 모작 시에 내가 별로 그리고 싶지 않은데 혹은 이 정도 나 진짜 잘 그리는데 뭐 여벌굴 나는 이제 보가 탔는데 이런 것까지도 내가 좀 감안하고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작은 사실은 적어도 크로키 이상으로 괜찮은 과제이긴 해요. 이 과제에 이 좋은 과제를 이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꾸준히 좀 동기부여를 그때그때 못 해가면서 과제만 내고 또 그에 대한 피드백도 못 받았다면 조금 아쉬운 사례인데, 그러세요. 괜찮은데 그렇다면 정말 아쉬운 사례인데 사실 본질 자체는 대단히 좋다. 그래서 취지 자체는 좋으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여러분이 건의를 해줘야죠. 계속 강사분이든 교수님이든 선배는 이거 모작을 했을 때 여러분이 건의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피드백을 요청하는 요령들이 있는데 이렇게 모작했어요.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어디서부터 뭐라 말해야 될지 좀 막막합니다. 여러분이 막혔던 구간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미리 빨리 조금 제시를 해줘야 서로 이 효율이 늘어나요. 특히 인원이 많을수록. 그래야지 또 피드백도 원활히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노력할 거, 동기를 부여해주고 해주는 거는 교강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일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피드백 효율적으로 어떻게 주고받느냐, 요거는 특강이 예정이니까 요건 나중에 기대하시고요. 요건 혹시 웹툰 ABC 교재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미리 알고 싶으면 읽어보셔도 됩니다. 자, 걱정이래요. 걱정. 학교 졸업 후 뭐 해먹고 살지 뭐 대부분 고민하는데 그림으로 내가 얼마나 살아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데 나는 걱정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못 봤는데 걱정만 계속 많이 하는 친구들은 많이 봤어요. 요거는 일종의 습관이다. 걱정도 습관이라서 만약에 왜 이거는 많은 힐링 콘텐츠라든가 상담 콘텐츠 때 뭐 그런 뻔한 말들 할 거예요. 뭐 당장 내가 고칠 수 있는 고민이냐 뭐 아니냐 내가 따져보자 아니면 고민하지 마라 이렇게 말로 들어서 여러분 당장은 끄덕끄덕 하는데 계속 고민이 드는 거 어떡하고 있어. 계속 고민이 되잖아요. 나도 계속 고민되는데 매일매일 고민되는데 그래서 걱정만 많은 사람이 안 되고 그냥 걱정을 안고 사는 사람이 되려면 역시나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그 루틴은 걱정하고 있든 말든 내가 그날 할당량을 항상 채우는 이 습관이야. 내가 지금 오늘 세 번째 강조하죠. 그날 할당량. 그날의 할당량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이 정 안 그려지는 날은 내가 원고 분석하는 날이겠다 싶어서 웹툰을 주구장창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자료조사나 취재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책을 주구장창 보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잉여로운 시간으로 날리는 시간 말고 그냥 뭔가 생산적인 시간으로 카바칠 수 있는 일정 할당량을 매일 어느 시간을 항상 하라에 두고 그거를 지키는 습관을 내가 한 1년, 2년, 3년만 한다. 그럼 4년 뒤에 여러분이 갑자기 게을러지겠어요? 안 돼요. 3년 정도 사람이 그래버리면 이제 몸에서 뭐가 난다지? 진이 난다나? 이가 쑤셔서, 진이 쑤셔서 절대 그렇게 못 있어요. 걱정들 많이 할 텐데, 보고 있고요. 자, 저만의 고유한 그림체나 채색 방법이 아직 뚜렷하지 않아 고민입니다. 역시나 찾아와야 좀 더 그림 같이 보면서 얘기해야 맞는데, 당신이 진짜 좋아하는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저만큼 그리고 싶다라고 지향하는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렸을 때 참 잘 나오는 거, 편하게 잘 나오는 거. 야, 너는 예를 들면 너는 참 나무 잘 그린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연을 그릴 때 그런 거. 그 다음에 지가 잘 못 그리든 잘 그리든 간에 자기 고집스러운 어떤 그림이 있을 거예요. 습관의 수준을 넘어선 그냥 항상 나는 이런 고집이 있어. 그게 다 모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자기 브랜드가 돼요. 일종의 쉬운 말로는 자기 그림체, 자기 아우라, 자기 느낌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나 자기 개인 성격이나 기분 상태에 따라서도 계속 달라집니다. 그 성격 급하거나 뭐 이랬을 때 그 선이 어느 정도 길게 못 뽑아내고 중간중간 탁탁탁 하는 그것도 이제 성격이 발현되는 건데 요거는 자기 고유한 그림체나 채색 방법은 뚜렷하지 않아서 나는 참 부러운데요? 라는 말을 하고 싶네. 그림체 여러분 지금 나이에 정해지고 싶어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내 말했잖아요. 먹고 살려면 부업도 하고 이러려면 그림체 한 두세 개 보유하는 게 좋다고. 혹시나 또 다른 장르 덤벼들 수도 있고 도전해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림체 여러 개 구사할 수 있으려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 데생이나 드로잉이나 일체 해석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늘어나는데 내가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은 손에 안 익는 게 나아요. 일단 어릴 때는. 그래서 내가 자꾸 브러쉬도 바꿔보고 도구도 바꿔보고 수작업도 해보고 조그만 아이패드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냥 자유롭게 유영하듯이 이것저것 써보라는 이유가 아직 굳어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체 잘 찾다가 자기 완전 모델링이 되는 그 그림체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그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슬럼프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단계가 무엇인지 슬럼프 극복 방안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요거 유사 질문 많아서 나중에 또 통합적으로 얘기할 건데요. 자,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림이 막 막힘없이 나왔을 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잘 안 그려지던 거가 갑자기 내 손에 익어가지고 좀 나오는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진짜 꼭 맞는 거, 혹은 이런 기법은 나만 쓰던데, 혹은 다른 사람 쓰긴 하지만 별로 그 수가 많지 않은 조금 독특한 이 그림 기법인데, 그런 기법, 이런 거 연출할 때, 요럴 때 가장 좀 기분 좋을 겁니다. 그림쟁이로서는, 스토리쟁이로서 말고 그림쟁이로서는 이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때의 기분 좋음이 사실상 길게 안 가요. 길게 안 가고 실력을 더 늘리고 싶으면 이때 기뻐하면서 멈추지 말고 욕심이랑 목표치를 현재 실력에 비해 잘 맞도록 맞춰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사람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해보면 아는데 계속 꾸준하게 어떤 칭찬도 듣고 관심도 받고 하는 것이 자기 동력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이만큼 늘어서 또 발전해야 돼. 나는 어떤 경지에 빨리 올라야 돼라는 그 어떤 욕심이나 성취욕에 가득 찬 사람들은 요거를 느낄 새도 없이 어떤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또 가요. 그런 친구들이 뭐 나중에 엄청 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행복의 가치를 느꼈을 때는 자기 목표치를 아까 내가 중량 얘기했잖아요. 50kg 들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수단이 45에서 55 사이에요. 네. 약간 내가 운 좋으면 잠깐 잘 나오고 잠깐 긴장하면 실수하면 잘 안 나오는 그 단계에서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 요게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 나 이거에 양이 안 찬다 하는 사람들은 훨씬 늘려줘야 돼요. 미션 늘리는 방법은 뭐라고? 속도를 늘리든가 양을 늘리든가 질을 늘리든가 그거야. 그걸 하시면 됩니다. 힘들겠지. 같은 질문인데 작가는 우리한테 없는 개념이 그겁니다. 부서 발령 없고요. 업무 지시 받지 않고요. 우리는 승진한다 뭐 이런 개념도 없고 퇴직금 없고 그 경조사 했을 때 뭐 보너스 없어요. 우리 보너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업무 자체를 그날 뭐 할래라는 거를 부장님이 안 시켜주기 때문에 지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누굴 탓하는 게 불가능한 독특한 직업에 있습니다. 물론 학생 시절 때는 약간 교수님이나 강사님들이 뭐 숙제 내주고 왜 안 했니 뭐 질타 정도는 하겠지. 근데 졸업하면 완전 끝이 아무도 간섭을 안 해줘요.
요거를 진짜 자기 직업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은 천 하늘에서 내려온 직업인데 자칫하다가는 1년 내내 놓을 수도 있어요. 이 관리가 안 되면. 그래서 내가 매일 할당량 채우라는 거야. 자, 학창 시절에는 일단은 글쎄요. 지금 시즌에는 여러분 당장 눈앞에 과제에 집중하십시오. 그 과제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일단은 눈앞에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는 게 일단 맞고요. 혹시 여유가 있거든. 그래서 옛날에 그 원고 투거수라든가 이런 거 잠깐 해봤던 이유도 그거였는데 자율 미션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다기보다는 자율 미션에 익숙해져야 돼요, 지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숙제 내주고 안 해주면 뭐 손바닥 때렸나요? 중고등학교 때? 아닌가? 뭐 벌점 줬나? 뭐 어떤 그 제재를 줬겠지만, 대학교는 제재를 받자 뭐 학점 정도겠지. 제재를 줬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당장 25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무도 나한테 숙제를 안 해주거든요. 물론 취직하면서 뭐 어떤 미션을 주겠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익숙해져야 되고요. 고민할 시간이 아직 많고, 앞선 그 진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혹시나 아예 잘못된 길, 그러니까 웹툰 학과에 오면 안 되는 친구가 이게 어쩌 하다가 웹툰이랑 글자가 좋네 하고 온 친구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자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진로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탐색이 가능합니다. 자꾸 불안하니까 저학년 때부터 내가 일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게임 할까요? 아니면 애니메이션 할까요? 웹툰 할까요? 아니면 뭐 일본 진출 할까요? 자꾸 어떤 거기서 이렇게 물어보고 고민도 하고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은 제대로 된 진로를 확정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데뷔했을 때 즈음이에요. 그때 내가 무슨 기회가 와서 무슨 계기로 그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게 자기한테 맞는 길이 아니었구나를 작품 끝나고 알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아예 스토리 작가로 전업하는 경우도 있고 각색 콘티만 하는 작가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연출이라든가 이 중간 과정에서 이 디렉팅하는 이 과정을 내가 이렇게 좋아했었구나라는 걸 원고 마감하면서 작품 하나 끝내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나는 작화를 완성시키고 일주일 동안 뼈를 갈아서 마감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었고, 기획하고 프로듀싱하고 어떤 스토리텔링화 시키는 과정이 내가 즐거웠구나 하는 친구들은 각색 콘티 작업만 하기도 해요. 각색 콘티 작업. 그것만 해도 충분히 작가 쪽 영역이라서 지분도 그만큼 받거든요. 혹은 내가 지금 기획이나 스토리 고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내한테 맞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천상 그림쟁이였구나, 내한테 일거리만 안 떨어지게 해줘 라는 그런 성향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자연스럽게 알았게 그 진로가 탐색이 됩니다. 그래서 잡념이 혹시 너무 많아 그거 자체가 싫다면 이제 몸을 지치게 하는 법인데, 그거는 뭐냐, 급한 스케줄을 빡세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생각 많으면 몸을 힘들게 하면 됩니다. 몸을 힘들게 하면 잡생각이 좀 은근히 좀 달아납니다. 몸을 힘들게 하는 걸 몸을 위험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오래 걷기, 뭐 등산하기, 뭐 이 정도, 아니면 뭐 택배 상하차 뭐 알바 뭐 이런 거, 아니면 오래오래 서 있는 뭐 바리스타 뭐 등등등의 아무튼 나를 힘들게 할 만한 뭐를 하면은 어떤 진로 고민 같은 게 조금 덜 될 거예요. 교수님 생각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정할 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참 답하기 힘들었는데 답을 안 할까 하다가 신인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신인 기준으로서 좋은 작품이라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딱 신인다운 패기요. 신인다운 패기가 있고 꼭 신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게 있냐면 무슨 장르, 예를 들면 요즘 뭐 회기물이 많으니까 회기하는 그런 장르로는 작품성이 낮아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진 않지 않나? 그러니까 그 장르를 하고 있는 작가가 진짜 좋아하는지, 진짜 덕질하고 있는지 이 작가가, 그게 느껴지는 작품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느끼냐면 그 작가의 전작들, 데뷔작부터 현재까지의 커리어들을 봤을 때 이 작가가 이런 연출이나 이런 캐릭터나 이런 상황들을 정말 연출하기 좋아하고 좋아하네? 진짜 열심히 하네? 라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작품은 그냥 다 좋아합니다. 무슨 작품을 좋은 작품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은 좀 너무 어렵긴 해요. 자, 순수 흑백 웹툰 미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물어보네요. 내가 어떻게 알겠노? 근데 하필 또 아는 작품 나와서요. 페르멘 작가님이랑 개인적으로 좀 친해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페르멘과 같은 스타일의 채색 기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접 들은 말이고 검증은 걸친 코멘트입니다.
테러면은 알아요? 작품. 네. 테러면은 엄밀히 말해서 작가 스스로도 컬러 웹툰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컬러가 없는 흑백 원고에다가 일부분 빨간 거 혹은 가상 빨간 그런 거 이거를 덧입힌 게 아니고요. 그냥 흑색, 백색을 연출하길 원했던 그 기획으로 만들어낸 컬러예요. 그 밑에 이제 문화생들도 한 서너 명, 그 문화생 많이 주고 있거든요. 서너 명 주고 그걸 계속 연구하고 서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컬러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작가 자신도 그렇게 의도도 그러했다고 밝혔고요. 자, 근데 이제 진짜 흑백 만화로 따졌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흑백 좋아합니다. 담백해서. 그리고 눈뽕 너무 요즘 지쳐서. 제가 일주일에 보는 웹툰만 해도 한 30편 넘어가는데 그걸 보다 보면 눈이 점점 지쳐요 이제. 하고 이제 이거 좀 담백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하고 이야기 자체 진행이나 몰입에 집중을 하면은 사실은 흑백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색깔도 내가 상상하고 상황이나 효과도 내가 알아서 주어지기 때문에 흑백 자체의 그 매력이 장난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컬러랑 눈뽕 주는 게 메이저틱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아마 흑백 만화는 없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없어질 수가 없고 계속 수요가 있을 거고 그거 좋아하는 작가들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흑백은 컬러 칠하기 싫은 작가가 게으름 씌운다고 만든 작품이 네버 아니다. 오히려 흑백이 주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흑백이 주는 그 담백한 맛과 기법이나 이것들을 못 내기 때문에 칼라를 비로와서 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칼라 작가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서로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라서. 자, 이거는 특강 예정인 거긴 한데 교수님도 공황장애나 이런 거 알으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 친구도 엄청 많아요. 작가들도 엄청 많고요. 지금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예민한 문제라면 뭐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뭐 그 당사자가 뭐 왔으면 좋겠다면 뭐 일단은 저는 앓은 적이 있고요. 앓은 적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인 개인사에 아주 힘든 부분이 조금 있긴 해요. 그 원 가족한테서 이쪽으로 좀 아픈 가족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 극복하느라고 대단히 힘든 상황이 지금도 해결은 안 되고 있어요. 해결은 안 되고 있는데 그냥 이건 내 운명이지 뭐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경향이 있어요. 나는 주변에서 듣기로는 일단은 경증 정도 수준이면 그냥 약이 직방이랍니다. 약이 직방이고 뭐 딱히 중독성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감기 걸리면 감기약 타먹잖아요. 근데 우울한데요? 우울약 주세요. 그럼 타먹으면 됩니다. 그냥 경증은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내가 그런 상담을 받거나 약을 탄다든가 이런 게 찜찜하거나 아직도 내가 스스로 극복해보고 싶은데 뭐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요거 마음의 병이 없는 친구가 지금 거의 없고요. 거의 코로나처럼 지금 공존하는 세상이고 또 다른 나라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우울하고 아픈 거 요거를 나라고 생각하고 관리하는 체제로 가야 되는데 없애고 싶다 아니면 치료하고 싶다 내가 제거하고 싶다 도려내고 싶다라는 마인드로 가면은 아마 불가능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지간히 천성적으로 성격도 밝고 가정 환경도 밝았고 또 이런 친구들이 아닌 이상은 아마 요것들 다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가가지고 상담받고 진단을 안 받아서 병명을 못 들었을 뿐이지 적어도 편집증 아니면 그 뭐고 분열증 둘 중 하나는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정리정돈 잘합니까? 그럼 분열증. 정리정돈을 아주 잘한다. 그러면 편집증. 어차피 사람 둘 중 하나예요. 편집증도 아니고 분열증도 아니고 적당한 지점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어느 쪽으로 기울기 마련인데 그거를 평소에 좀 건강관리나 멘탈 케어를 좀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분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만든 강의 자료가 있으니 이것도 저번 학기에 할까 말까 하다가 못했는데 어쨌든 작가들 대상으로도 했었어요. 그거는 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림 같은 경우 옛날엔 분명 노력하는 대로 금방금방 발전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늘 떼겠지 뭐. 자, 갈수록 아무리 노력해도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와 유사한 질문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100건 중에 10건은 받아요. 자, 지금 그림 늘어가는 재미 느낄 시점이 아니라서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그림 늘어가는 재미를 이제 나는 앞으로 못 느끼냐, 이제 늙어줄 때까지 못 느낍니까? 라고 물었을 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전혀 다른 작업을 해보라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뭐 유화 작업 해본 적 있냐고, 수채화는, 혹은 길거리 야외 스케치는. 그러니까 그림이 주는 어떤 색다른 다른 기법의 재미 같은 걸 다 알 수가 없을걸요? 가끔 칠판에 그 샌드 애니메이션처럼 내가 뭐 물감으로 뭐 손 해가지고 실루엣 뭐 이런 거를 그려가지고 뭐 착하게 해가지고 인스타그램 올려서 또 좋아요도 많이 올랐을 때 재밌네, 하나 더 그려볼까, 이래요 사람은. 그러니까 아직 몰라요.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 그림체와 기법 안에서 지금 늘어가는 재미를 한참 올라와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가성비가 좀 낮아진 상태일 거예요. 효용도가.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퀄리티를 이제 올리실 때가 온 겁니다. 퀄리티를. 혹은 분량을 늘리든가, 아니면 동일한 퀄리티와 분량인데 속도를 빨리 하든가. 이렇게 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그 자세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원고 마감이 오면은 요 고민이 없어질 테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고 쳐내기 바쁘면은요, 요 고민을 안 하게 됩니다. 어느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림을 좀 많이 잘 그리는 친구들은, 아까도 좀 얘기했는데, 좀 많이 내가 올라왔다 싶은 친구들은 내가 안 해봤던 낯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낯선 이야기. 뭐 하다못해 로맨스 했던 친구가 도끼 그릴 일이 뭐 얼마나 있었겠냐고요. 핏자국 튀는 장면에 이펙트나 그런 브러쉬를 찾은 경험이 있겠냐고, 딱히. 혹은 뭐 몸속에 뼈나 내장이나, 아니면 뭐 물고기가 해체된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어인처럼 이렇게 약간 몬스터나 몹, 아니면 크리처, 아니면 신비한 용을 그려야 된다. 뭐 그런 어떤 미션들이 생길 거예요. 내가 낯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내가 동양풍 액션만 했다. 그럼 서양 쪽으로 밀리터리나 기기들을 도입해보자. 내 아이템에 상태창 그리는데 나 지쳐 죽겠다 지금. 그러면 옛날 그 도포처럼 때리는 그걸로 디자인을 바꿔본다든가, 배경을 중국이나 동양으로 간다든가, 자꾸 무슨 그런 짓거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익숙해서 나 지금 너무 잘 그리는데 존잘인데 이쯤 되면 너무 그림이 재미없는데 싶으면은 요거를 바꿔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이나 그림을 쉬지 않고 해야만 마음이 편안합니다. 와, 좀 부럽다. 나는 쉬고 싶어 죽겠는데. 안 그래요? 워커홀릭인가 봐요. 그래서 이것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아는데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하려니까 시간이 낭비될 것 같아갖고 거기에서 또 신경 쓰인대요. 나도 이런 적이 있냐고 좀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워커홀릭으로 안 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일을 조금 할 수 있을까? 특히나 요즘은 어떻게 해야 가족이랑 시간 많이 보내고 그냥 뭐 이런 워라밸을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게 한 10년 됐어요. 그전에는 사실 열심히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워커홀릭으로 사는 게 재밌을 때가 있고, 이제 그게 부질없다고 느낄 때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이렇게 휴식 없이, 쉬는 거 없이 계속 달리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나, 아니면 자기 지금 살고 있는 건강에 무리가 없거나, 아니면 자기 생활하는데 만족도가 높거나, 주변의 인간관계를 망치지 않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친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해주시면 돼요. 내 본 목적이 맞냐, 건강을 해치지 않느냐, 뭐 이것만 잘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뭔가 즐겁지 않다, 뭔가 이 효능이 뭔지 잘 모르겠다, 지금 목적이나 이게 뭔가 불분명하다, 인생이 뭔가 허무하다 싶었을 때는 이거 다시 재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재밌는 게 뭔지를 제대로 못 찾고 있는 상태예요. 요거는 그냥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취직해도 열심히 일할걸? 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한 3, 4년 일하다가 맞다, 나 만화 좋아했었지 하고 직장 튀쳐나오고 막 이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말썽 안 피우고 성적도 어느 정도는 나오고 그냥 삶을 무난하게 열심히 꾸준히 조금 살아오는 좋은 친구들, 좀 괜찮은 기질을 가진 친구들이 이런 고민에 종종 빠지긴 합니다. 자, 요 질문 여러분 읽어보고요. 이건 따로 특강할 것 같아요. 4학년한테는 했지롱. 자,
반응은 괜찮았고요. 자, 저작권 관리라든가 원고료 협상이나 계약하는 거 팁